오늘 판결의 재구성에서는 의문의 차량 화재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2017년 1월 전북 군산의 도로입니다. 승용차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이렇게 화재에 진압을 하죠. 불길은 5분 만에 잡혔지만 승용차 안에서는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갑작스러운 불, 이 차 안에서 발견된 여성.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이 여성의 죽음의 원인을 밝혀야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던 당시 사건 현장의 실제 사진입니다. 불에 탄 승용차를 좀 더 자세히 함께 살펴보시죠. 차량 앞바퀴는 이 콘크리트로 된 농수로에 빠진 상태였고요. 차량은 유리창이 녹아내려서 심하게 훼손됐지만 안에서는 인화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농수로에 빠지면서 이 운전자가 정신을 잃었을 가능성에 염두에 뒀죠. 그런데 이 사건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국과수 차량 감식 결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단순 교통사고인 줄 알았던 이 여성의 죽음. 이 사건의 숨은 진실은 무엇일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판결의 재구성인데요. 처음에는 그저 단순 사고로 보였다면서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차량 가는 길이 커브길이었어요. 근데 차가 이제 커브길을 벗어나서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불이 나가지고 차량 내부가 손실이 됐는데 거기에 타 있던 여성이 화재에 사망한 거예요. 그러면은 경찰에서 볼 때에는 근데 외관을 보니까는 크게 부딪힌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불은 났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과학수사대를 보내가지고 차량 감식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화재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화지점 차량이 불났다고 하면은 발화지점을 찾게 되면은 뭐 범죄일 수도 있으니까 그 발화지점을 찾기 위해서 과학수사가 투입돼가지고 차량을 감식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숨진 여성이 어쩌다 사고를 당하게 된 거죠? 그렇죠. 어쨌든 사고가 났다라 그러면 현장에 증거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까운 사람이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날 이제 교회를 새벽 기도를 갔다 왔다는 겁니다. 둘이서 같이 새벽 기도를 갔다 왔는데 아무래도 이 부인이 자기를 집에다 데려다 줬다. 그리고 나서는 시숙집에 시숙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시아버지의 동생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작은아버지. 거기에 이제 냉이를 캐러 간다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집을 나갔다. 이렇게까지는 이제 남편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제 맞는지를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 남편 이렇게 진술을 했지만 수상한 모습도 조금 엿보였다고요. 네, 이 아내가 사망한 후에 이 남편은 누구보다도 슬픈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직원의 이야기에 따르면 굉장히 울고불고 난리였다. 아들과 이제 함께 오면서 굉장히 서러워서 울고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나치게 이제 슬픈 그런 어떤 모습들은 연출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경찰에서 일단 죽음의 이유를 밝혀야 되니까 부검을 좀 해봅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극구 부검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뭔가 석연치 않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물론 부검을 반대한다고 해서 모두 수상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조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남편의 알리바이가 실제 맞는지 행적 조사를 했습니다. CCTV 분석을 했죠. 그런데 실제로 남성의 진술처럼 CCTV에도 그러한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새벽에 이 두 부부가 교회에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실제로 교회에 갔다가 집에 내려다 준 모습까지 모두 확인이 된 겁니다. 특별하게 이 CCTV 상에서는 이상한 점은 찾을 수 없었죠. 그리고 주위의 이야기도 좀 들어봤는데 남편과 아내 사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남편이 암에 걸려서 1년 정도 요양병원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아내는 그 남편을 위해서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나갈 정도로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가족이 부검을 거부하는 상황인데도 혹시 팀장님 경찰이 이건 꼭 해야 된다 이런 할 수 있나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반 사건일 경우는 부검을 원치 않으면 안 하는 수는 있는데 변사 의심 있는 거 부검을 하는데 경찰에서 이미 하는 건 아닙니다. 경찰에서 검찰을 통해서 지휘를 받아야 돼요. 검찰에서 오케이 하게 되면은 시신을 압수해서 부검을 하기 때문에 가족이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변사의 의심이 있다고 한다면은 경찰은 검찰을 통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부검을 시작하는 겁니다. 네. 이 경우에도 경찰이 부검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부검 결과는 어땠을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차량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피해자가 이미 사망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검 1차 결과와 차량이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발화됐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관계자의 진술 때문이었습니다. 네,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불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게 조금 수상한 정황이 될 수 있나요? 수상하죠. 왜냐하면은 네. 차량이 그 충격을 받거나 출혈하게 되면 외부에 이제 기름 탱크가 있으니까 아니면 네. 엔진이 밖에 있으니까 외부에서 발화가 돼야 되는데 차량 안에서 발화가 됐다고 한다면은 네. 그 차 아니지 않습니까? 찔레? 그렇다고 한다면은 인위적으로 아니면 제3자가 발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발생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여성의 행적 그리고 남편의 행적까지 추적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단서도 또 하나 확인하게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단서가 포착이 됐는데 이 주변에 CCTV상에 수상한 차량 한 대가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0대 여성의 차량에서 불이 나기 한 4시간 전에 이 사고 장소를 지나던 지금 보시는 CCTV 영상인데요. 이 당시 그러니까 4시간 전에 평소에는 저 시간에 오가는 사람들이 없는 장소에 누군가 저렇게 차량을 몰고 진입하는 그런 장면이 포착이 된 거죠. 아직까지 저 운전자가 누군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수상한 차량의 정체를 경찰은 밝혀야 했고요. 그리고 범행 시각도 조금 좁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내려주고 교회를 향하고 다시 돌아온 시각, 그러니까 5시 50분과 그 1시간 후에 차량이 불이 나는 그 사이, 그 1시간 반 사이 안에 범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시각도 조금 좁힐 수 있었죠. 네. 또 출동 소방관에 따르면요, 이 숨진 여성이요, 지금 운전석에 앉은 상태가 아니라 기어를 넣는 곳에 엎드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팀장님, 그러면 어떤 추측이 가능할까요? 지금 종합을 해보면요. 종합을 해보면은 지금 네. 타살 의미 있는데 특히 또 부검을 한 결과 지금 그 기도, 사람이 숨쉬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기나 끓임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기히 화재 났을 때 숨을 쉰 거냐 안 쉰 거냐? 숨을 안 쉰 거죠. 숨을 쉬게 되면은 우리가 그 끓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불났을 때 사망을 하면은 기도에는 끓임이나 연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타살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운전석이 아니고 그 기아 넣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 인위적으로 더 시킨 건데 제3자가 개입해가지고 살인한 것이라고 경찰은 방향을 살인사건으로 이제 방향이 선회가 된 거죠. 그렇군요. 경찰이 밝혀낸 범인, 바로 놀랍게도 바로 교회에 함께 갔던 남편이었는데요. 당시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동동선에 대한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남편이 사건 현장 부근에다 본인의 차량을 미리 갖다 놓고 사건 발생 이후에 집으로 복귀하는 장면이 확보됐기 때문에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네, 그러면 같이 새벽 기도를 갔다가 아내는 냉이를 따러 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 이러한 남편의 진술이 모두 거짓말이 되는 셈인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렇게 장례식장도 울고 굉장히 슬퍼했다면서요. 그렇죠 말입니다. 이 사람이 뭐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네. 울면서 연기까지 하고 굉장히 슬퍼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실제로는 그 범행 장소 근처 한 600m 정도 됩니다. 거기에 자신의 차를 갖다 놨던 거예요. 그리고서 사고를 가장해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차를 갖다가 불을 지르고 그리고 자기 차를 타고서 집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이제 수사기관에서 계속 범행 동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왜 살해했는지. 예, 왜 살해했느냐. 그런데 말을 안 해요. 네. 계속해서 묵묵부답하다가 나중에 이제 마지못해서 얘기한 것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좀 되려고 위장 이혼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안 해줘서 살해를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은 살해 동기치고는 상당히 약하죠. 그렇죠. 사실 아내가 매일 남편에 의해서 새벽 기도를 갈 정도였는데 왜 남편이 위장 이혼을 해주지 않아서 이거는 이해가 가지 않는 범행 동기거든요. 네, 보다 더 이제 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네.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아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성실하고 이제 착한 분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뭐 살림도 이제 알뜰하게 하고 뭐 쓰레기 봉투값 이거 아끼려고 이제 봉지를 갖고 가지고 이제 뭐 슈퍼 같은 데서 물건 네. 사가고 하는 뭐 이런 사람이었고 남편 투병 중에도 매일 기도를 하면서 남편의 건강이 좀 좋아졌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하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편 같은 경우에 이제 의심스러워 가지고 이제 경찰이 계속 이제 추적하면서 네. 그 핸드폰으로 이제 실시간 위치 추적하고 그러면서
결국 남편을 체포한 것이 보니까 성인 PC방이에요. PC방이요? 예, 그래 이제 도박을 네. 하다가 이제 잡힌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자기의 그 도박 습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기 위해서 좀 큰 돈이 이제 필요했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아내 명의로 들어 있는 그런 어떤 보험금 이런 것까지도 이제 노린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야말로 헌신적인 아내의 고마움을 몰랐던, 그야말로 굉장히 철없는 남편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엔 범행 동기가 돈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네. 해보니까는 그 남편이 그 여자 이름으로 해가지고, 피해자 이름으로 해가지고 생명보험 3개도 6개 보험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망할 시에는 총 순액이 2억 4천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으니까 이 보험에 관한 보험 살인 사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남편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재판에서는 어떠한 말들을 했습니까? 아내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긴 했나요? 반성은 잘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경찰 조사에서는 사고라고 주장을 했는데 증거가 나오니까 이번에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아내를 살해하긴 했지만 내가 불을 지른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편의 주장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요, 이 차량 화재 자체가 누군가 인위적으로 불을 질렀을 때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사실 17년 동안 함께한 배우자를 아주 계획적이고 비정하게 살해했다면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는데요. 이 계획적으로 본 정황에는 이런 점도 있었습니다. 사실 어려운 형편에 이 남편이 보험료로 매달 100만 원을 납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큰 보험료 역시 이 범행의 계획성을 입증하는데 밑받침이 됐던 거죠. 그렇군요. 이 정도면 사실 남성의 전적이 궁금해지는데 지금 보면 은행 강도였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젊은 시절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뭐 나이가 한 33세 정도 되는 그런 시절인데요. 전북의 한 은행에 가서 네. 강도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540만 원 정도를 빼앗아서 이제 달아난 그런 어떤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사실 뭐 아내는 그런 전과가 있는 그런 사람인 줄은 모르고 네. 교회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징역 30년이요. 결국 대법원에 가서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계획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또 보험금을 노리고 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해온 아내를 살인한 건데 30년은 너무 적다. 이러한 네. 지금 반응이 많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질이 있어서 굉장히 나쁘죠. 네. 이 법원에서도 재질이 나쁘다고 봤기 때문에 30년이 나온 건데요. 보통 이제 중대범죄 결합 동기, 그리고 이렇게 인명을 경시하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23년부터 30년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사체를 이제 유기하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불을 지른 거라든지, 그 다음에 헌신적으로 자신을 뒷받침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노리고 사실 도박 자금을 노린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30년을 했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30년이 작은 것이 아니냐, 무기 아니면 사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형은 거의 안 나오고요, 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다음에 지금 나와는 어떤 이런 양형에 보면은 30년 정도면은 뭐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좀 적어 보이지만 말이죠. 시각에선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이 확정됐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